매주 수요일 정원창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매주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처리.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은 목돈을 쉽게 모으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주제는 정말 모든 분들이 귀를 쫑긋하실 것 같아요. 쉽게라고? 쉽게? 진짜 쉽게? 이러시면서요. 네. 아, 세상에 쉬운 건 없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좀 목돈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러한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목돈 마련 그리고 돈을 모은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효율적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노력해야겠죠. 근데 좀 막연하지 않게 내 노력이 눈에 보이는 구조로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게 아껴서 모으는 건데 효율적으로 쌓이면 훨씬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목돈이 들어갈 시기와 금액을부터 정하자. 네, 목돈이 들어갈 시기와 금액을 정하자라고 오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누구나 돈을 모으고 싶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도 또 모아야 하는 게 이 목돈인데, 자, 목돈이 들어갈 시기와 금액을 정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선 네. 들어갈 시기와 금액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뭐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목돈이 들어갈 시기를 우선 정하고 금액을 정한 다음에 매달 혹은 하루에 얼마씩 모아야 할지를 역산, 즉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구체적인 예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5년 후에 내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5천만 원을 꼭 모아야 한다면 5년이니까 5천만 원을 6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원금만 약 한 83만 원 정도쯤 모으셔야 되고요. 네. 그걸 다시 30일로 나누면 약 27,7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7,000원 정도씩 매일 모은다면 5년 후에는 내 통장에 5천만 원 이상이 쌓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달 단위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 모아야 나중에 몇 년 후에 얼마가 된다. 네, 이렇게 하루로 쪼개보기는 사실 처음인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하루로 쪼개니까 훨씬 체감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내가 뭐 5천보다 조금 작은 돈이라면 커피값 아끼면은 그렇죠. 목돈이 얼마 후에 얼마가 정말 모이겠구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조금 신기한 것 같고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또 네. 왠지 잘 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네. 하다 보면은 하루에 내가 한 허투루 쓰는 한 10,000원 정도쯤은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목돈을 나중에 모아가는 방법을 제가 그 생각의 전환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그럼 다시 하루에 한 2만 원씩 모아본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하루에 2만 원이니까 그 중에 10,000원은 한 통장에 내가 계속해서 3년 동안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10,000원은 5년간 그 통장에 계속 저축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3년짜리 통장은 3년이 지나면 약 한 1,100만 원 정도쯤이 쌓이게 될 거고요. 네. 5년짜리 통장에는 1,850만 원 정도쯤이 쌓이게 됩니다. 네네. 뭐 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좀 더 높겠죠. 그런데 내가 내 통장에 3년 정도쯤 지나서 1,100만 원 그리고 5년 정도쯤 지난 통장에는 1,850만 원 정도쯤의 든든한 통장에 목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10년 동안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통장은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선 시기적으로 짧게 내가 좀 체감할 수 있는 통장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보다는 좀 더 긴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앞서 짧은 통장 안에 목돈이 좀 쌓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처음부터 우리가 10년 뭐 5년 하면 좀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통장이 든든하게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긴 통장도 내가 꾸준하게 저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같은 방법으로 한 10년 정도쯤 지나면
한 약 이자 포함해서 한 8천만 원 정도쯤에 네.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음. 그러한 실행 가능한 저축 방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돈 5천만 원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냥 많은 분들이 막연하실 것 같아요. 아, 뭘 아껴서 어떻게 하지? 근데 사람이 역시 전문가 말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들 뭐 저만 그 생각했던 건 아니실 텐데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다음에 거꾸로 계산을 해서 하루에 얼마씩 모으면 되는지 하루의 목표 금액을 정하고 나니까 훨씬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 되고 2만 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네? 요 생각부터 드네요. 그렇죠. 어디 네. 가서 함부로 내가 오늘은 내가 쏠게 네. 어, 아, 이런- 그거 하면 못 모으는 건데. 이런 큰일 말도 났네. 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중간에 무리할 수도 있고요. 또 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또 잡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모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 짧은 시간을 내가 목표한 시점까지 갈 수 있게끔 하나씩 준비한다 그러면 어느덧 계획했던 시기에 목표했던 금액 혹은 그 이상도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번쯤 성공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도 통장을 뭐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3년 후에 뭔가를 이렇게 완성을 하는 그 성취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한 번 목돈 모으기에 성공을 하면 그 성취감에 아, 나 되는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금액에 도전을 하고 또 모으는 맛을 알게 되면 그게 또 무서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 맛을 느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는 저축 상품을 또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 이율이 더 좋은 저축 상품을 잘 선택한다 그러면 네. 하루에 2만 원이 아닌 15,000원으로도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연령대별로 팁을 좀 드리자 그러면 나이가 아직 34살 이하이신 분들은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병역 기간을 빼고 34살 이하이신 분들은 청년 도약 계좌를 꼭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어떤 계좌인가요? 국가에서 네. 34살 이하이신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일종의 저축 상품인데요. 5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했을 경우에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2025년도 올해부터 이 상품에 대한 기간적인 부분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리뉴얼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네. 혹시 내가 그 기간을 다 못 채운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지원금이 다소 좀 줄어들 뿐이지 그 전보다는 효율이 굉장히 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나이가 34살 이하 이신 분들은 청년도약 계좌 가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상품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혜택이 우월한가 보네요. 네, 맞아요. 어. 70만 원이 최대 한도인데 네네. 이 금액을 5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5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이자율로 생각을 해보면 약 한 9%의 와. 이자율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청년이고 싶네요. 도약하고 싶어요. 저는 도약하고 도약할 수 싶어요.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도 부럽고 상품도 부럽습니다. 네. 네. 혹시 이러한 상품들을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ISA 계좌를 만들어서 얼마 안 되는 이자에 이자 소득세라는 부분들도 아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품이거든요. 네.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이자 받아서 또 거기서 뭐 소득세까지 또 떼고 그럴 수가 있는데 ISA 계좌는 이러한 이자에 관련된 부분 한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ISA 계좌를 한번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ISA 계좌 네. 하니까 좀 낯설죠. 거리감도 좀 있고요. 이거 옛날에 외웠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현실적으로 네. 제가 쓰질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네. 3년짜리 비과세 통장 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네네. 좀 좋았을 텐데요. 맞아요. 좀 접근성도 좀 있고 좀 덜 어려웠을 텐데요. 네. 이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펀드 이러한 상품들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 그러한 종합 개인 자산 관리 계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 통장을 통해서 발생한 이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 소득 구간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이자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고 고스란히 이자를 내가 챙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붙는 이자에서 사실 이자 소득세 떼가면은 정말 네. 아깝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비과세 통장으로 가장 좋은 게 ISA 계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가 통상 비과세 조건은 보통 10년 장기 저축일 경우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3년의 비과세 통장이라면 우리가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10년이면 내가 10년 후에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네. 3년 정도면 정말 어느 정도 목표 가능한 시기일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더 큰 돈을 모으려면 3년보다는 조금 더 저축 기간이 길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길게 저축해서 비과세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뭐 투자 상품도 있고 네. 연금 상품도 있겠지만 10년 시점에 딱 119%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장기 상품은 보험 상품이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험이요? 네. 네네. 119%의 이자를 주는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119%의 이자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7년 납입을 하고 3년을 거치하게 되면 딱 10년 시점에 1,000만 원을 내가 목표 금액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20만 원을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를 하면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쯤이면 원금은 4,200만 원 7년 동안 납입한 금액이 그리고 이자 806만 원을 보태서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10년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10년간 이자가 806만 원이 붙기 때문에 목적 자금을 10년에 뒀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품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9%의 이자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뭐 연이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는 이게 거예요? 원금 대비 119%니까요. 아, 내가 원금 곱하기 1.19 했을 때에 내가 10년 되는 시점에 목돈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50만 원을 내가 7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네, 원금은 4,2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10년 되는 시점에는 내가 5천만 원이라는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딱 이게 원금 대비 119% 이자라고 하니까 더 쉽네요, 곱하기가. 10년 동안 806만 원의 이자가 붙었으니까 네. 1년간 약 한 80만 원 정도쯤에 오, 이자가 붙는 거죠. 네. 50만 원씩 납입을 했다라고 손 치면.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럼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좀 핵심 포인트를 적용을 해서 들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인 가족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엄마들 모임을 갔다 와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남들은 연금이며 펀드며 적금이며 저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보험료 내는 것도 많이 빠듯하거든요. 틈틈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도 고민이고 저희 부부 노후도 고민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준비가 가능한지도 고민입니다. 저희 집도 아이 등록금부터 연금 그리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사연자분은 친구분들 만나셔서 괜히 즐거운 시간 보내러 가셨다가 걱정을 안고 돌아오셨나 봐요. 저축도 못하고 있는 가계부 상황에 걱정스러워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했는지 조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저축을 못하고 있는지 가계부 상황부터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우선 제가 가정의 가계부 점검을 하는 방법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 첫 번째는 고정 지출부터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뭐 집 관련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통신비 혹은 뭐 관리비, 뭐 보험료 아니면 뭐 정기 구독하는 게 있으면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해서 고정적으로 매달 나갈 수 있는 항목들부터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없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요즘에 이제 구독 서비스 이런 네.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음. 저는 OTT는 안 하는데 난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는 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그걸 줄여! 라고 하지만 네. 전 그게
그게 필요해요. 매달 나가는 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다들 뭔가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다시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네. 고정 지출을 한번 점검을 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식비, 커피, 쇼핑 그리고 뭐 여행 비용 같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한 달에 얼마 정도쯤 나가는지 체크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충동적인 지출도 있으실 거고 네. 저는 가끔 카드 앱에 들어가면 이번 달에는 음. 우리 지혜님이 여기에 많이 소비하셨네요. 그러고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불뚝 솟아 있죠. 하지만 난 필요했으니까 썼지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네. 뭔가 좀 점검이 필요할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흰님이. 그리고 수입 대비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본 다음에 내가 수입 대비 얼마를 쓰고 있는지가 바로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비상금 등 저축비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데요. 사연자분은 비상금은 어느 정도쯤 모으고 있으셨지만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축 목표와 시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금액을 한번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와 또 연관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지출 점검 후에 핵심 포인트를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또 어떤 맞춤 솔루션이 주어졌나요? 네. 가계부 점검을 통해서 고정 지출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소소하게 나가고 있었던 구독료, 그리고 보험료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드렸고요. 네. 그리고 비정기적인 지출에서 남편분의 생활비와 본인의 생활비에서 일정 부분 줄여서 우리가 매달 저축하는 것을 좀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10년 후에 3천만 원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네. 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두 분의 노후를 위한 연금 20만 원은 꼭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 그리고 정기적금으로 30만 원, 그리고 펀드로 투자형 상품으로 10만 원을 준비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고정 지출 영역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고정 지출 영역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비정기적인 지출에서 이렇게 부부분께서 서로 생활비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 목돈 마련을 위해서 줄여보자. 라고 또 목표를 잡으니까 각오도 생기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렇게 전문가님께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기 전에는 참 왜 저축을 못 하셨을까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좀 본인 네. 스스로도 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저축을 왜 못 하셨을까요? 네. 우선 상담을 통하고 나서 네. 매달 80만 원의 월 저축액이 생겼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는 쓰고 남은 부분을 우리가 저축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실현을 못했던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선저축, 우선 저축부터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써보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었는데 네.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에서 우리가 15만 원을 줄여드렸고요. 네. 두 분의 생활비에서 30만 원을 우리가 한번 아껴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남편분이 담배도 끊고 술자리를 한 번 정도쯤 줄여서 20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본인의 생활비 뭐 커피값이나 쇼핑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여서 10만 원 정도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보험을 정리하면서 생긴 해지환급금으로 차량 활부 금액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고 있었던 차량 활부 금액 35만 원은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10만 원 이 부분까지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 점검도 상당히 큰 효율적인 영향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네. 보험료도 줄이고 또 해지 환급금으로 이 차량 할부금도 아예 갚아버리고 네. 그래서 보험 점검으로 보험료 15만 원 또 차량 할부금도 줄이고 여유자금 50만 원이나 생겼고 또 이제 두 분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데 생활비에서 30만 원을 두 분이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솔루션을 주시면서 사연자분께서는 걱정을 좀 더실 수 있겠네요. 네네. 우선 보험 점검을 통해서 줄여드린 보험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두 분이 가입한 종신보험 3건 중에
두 건은 주계약을 최소 금액으로 줄여드렸습니다. 네. 요 종신보험의 주계약 같은 경우는 사망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최소 금액으로 좀 줄여드렸고요. 사망 보장에 대한 줄어든 보험료를 좀 줄이고 한 건은 아쉽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가장의 사망 보장은 정기보험으로 다시 준비를 해서 아이 대학 졸업 시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게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조정을 한 두 건의 종신보험은 앞으로 납입을 할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완납 시점에는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또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부분들로 체크를 좀 해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63만 원이었던 보험료에서 15만 원을 줄여서 앞으로는 48만 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건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완납이 다 된다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는 약 한 20만 원 정도쯤만 납입을 하셔도 네. 3인 가족의 보험료가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달 80만 원을 저축을 하시는데 그 완납 시점이 되면은 더 훨씬 더 저축액이 늘어나네요. 추가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쯤이 생기는 거고요. 네. 보험료만 준 게 아니고 기존 보장 내용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보험과 적립보험료 같이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조정을 좀 통해서 도와드렸고요. 네. 두 분과 아이가 보장을 못 받았던 부분까지 채워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험 걱정 없이 유지만 하면 되고요. 매달 두 분이 노력해서 저축 금액을 늘려가시는 일만 남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 15만 원만 줄인 게 아니라 보장까지도 훨씬 늘렸기 때문에 정말 훨씬 더 많은 네. 이득을 얻으신 것 같다. 마음이 더 든든해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저축 포트폴리오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됐을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적금 30만 원을 1년짜리 적금과 2년짜리 적금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펀드 10만 원을 추천을 해서 가입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은 연금 7% 확정 보증해주는 연금으로 65세 시점에 납입한 연금액 2,400만 원이지만 최소로 5,930만 원을 보증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려서 매달 납입하는 금액보다 20만 원보다 많은 27만 원을 평생 본인이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등록금으로 30만 원을 7년을 납입을 하고 10년 시점에 119%의 환급률로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또 네. 말씀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도 알찬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